네, 가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23년 9월 모의고사 30번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번까지 나갈 거고, 그래요. 이제 주제문을 적어야 우리 학생이죠. 그쵸? 적을 시간에 한참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덩치가 큰 지문이 한 2개가 있을 건데, 아까 인화 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 카페인 민감도의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다시 돌고 있어서 마스크는 일단 착용은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카페인 민감도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쭤봐야 돼요. 은유는 어때요? 혹시 카페인 음료를 좀 드시는 편인가요, 은유는요? 그러면 카페인 민감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됐어요? 다비씨는? 그러면 카페인 민감도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민감도라는 것은요.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냐 안 받냐예요. 연지는 어떻습니까? 안 마셔요. 지민이는? 자주 마셔요. 그러면 우리는 카페인 민감도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낮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밤에 먹어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졸트가 나오는데 얘 먼저 잡고 가야 될 거예요. 충격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졸트라는 단어는 충격이 맞긴 한데요. 이게 원뜻은 뭐냐면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졸트가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덜컹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거나 덜컹거리게 되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무엇의 충격이냐? 카페인의 충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은요. 카페인의 충격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does wear of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 계열이 맞는데 부정어도 없는데 does가 왜 달렸냐? 그 이유는 이 친구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뭐뭐 하다 아마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wear off는 또 무슨 뜻이냐면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카페인의 충격은 점차적으로 정말로 사라집니다. 카페인의 충격은 정말로 사라집니다. 말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카페인의 효과는 결국에는 사라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각성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차츰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does wear off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카페인은 제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지? 카페인은 없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없어지나요? your system으로부터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체제라고 하지 마시고 체제, 신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카페인은 결국에 우리의 몸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수동이었었죠? 비동사 과거분사 by 목적격 누구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그 효소는 누구냐면 within your liver라고 얘기를 해요. within이라고 말하면 어디 안에 있는 이란 뜻이고 liver는 간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간 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신체로부터 카페인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살짝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간 속에 있는 효소가 특정한 역할이 있네. 간 속의 효소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카페인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기관 중 간은요. 우리의 신체에 돌아다니는 독성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 속에 있는 효소가 신체에 있는 그 카페인을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콤마 위치가 나오게 되면서 선행사는 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효소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degrade 합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고2가 아니에요. 이제 분해시키다, 분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degrade라는 게 업그레이드의 반대가 돼서 떨어뜨리다의 의미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뭐라 그럴까요? 열등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떨어뜨린다의 의미로 가서 여기서는 분해시키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기서는 카페인이겠지?
카페인을 오버타임, 뭐 지속해서, 계속해서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뭐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인을 분해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렇죠? 카페인의 영향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냐? 간 속에 있는 효소가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인을 분해시킨다.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일단 잡아놓자. 베이스드 on이 일단 이렇게 이어지고 그 사이에 이 large part가 중간에 꼈어요. 그러면 일단 based on을 해석하면 돼요. based on genetics. 바로 우리의 유전학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 뭐 유전적 요소라고 할까요? 그리고 in large part를 넣어보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유전적 요소에 기반하여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은유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은유하고 저는 유전적 요소가 같을까요? 다르죠. 이 말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마다 유전적 요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답이사 유전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카페인을 제거하는 속도가 높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높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 요소에 기반하여서 일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효율적인 버전을 가지고 있다. 무엇의 버전? 효소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효소가 더 효율적이래 결국에는. 됐어요? 그리고 that degrades caffeine. 지금 또 그 주관대가 등장했습니다. 위치 가능하겠고요.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효율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효율적으로 카페인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 콤마 ing.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앞문장 전체로 잡아주시고 가능하게 합니다. allow 목적어. 우리 신체에 있는 간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rapidly를 살짝 가리게 되면 to clear 이렇게 나온다. 그쵸?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간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빠르게 클리어,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다, 없애다, 제거하다. 무엇을? 카페인을 어디에서 제거하게 합니까? blood stream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혈류라고 얘기를 해요. 피가 흐르는 것이니까 혈류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장 these rare individuals 표현이 조금 독특했었죠? rare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rarely 위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rare는 희귀한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희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효율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가 봐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해석본에서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 카페인 제거에 있어서 효율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 수 있죠?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저녁에 마실 수 있어요. and 그리고 1번, 2번이겠지? 1번 동사 원형, 2번 동사 원형 그리고 fall asleep 잠듭니다. 그 사이에 꼈어 지민. 뭐가 꼈어? fast 부사겠지. 빠르게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and midnight 자정에 빨리 잠들 수 있어요. 뭐 없이요? 어떠한 문제도 없이 빨리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아마 뭐 수면 문제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어떠한 문제도 없이 빨리 자정에 잠들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 한번 해야 되죠. 간 속에 효소가 일단 나왔었고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유전적 요소에 따라서 이 카페인 분해 속도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었냐면 효율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효율적인 효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해요. 뭐 여기 부분이 나와 있었었죠. 간이 빠르게 혈류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카페인 제거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일단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먹어도 아무런 수면 문제 없이 자정에 잠을 잘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죠. 그럼 연지한테 여쭤볼까? 연지가 만약에 그 지금 이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드시고 잠에 잘 들 수 있어요? 연지는요? 잘 못 잘 것 같아요? 다비 씨는 어때요? 그래도 잘 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비 씨는 효율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은유하고 연지가 주인공이 될 건데 however 문장 삽입 되겠지? 하지만 others 얘들아 some이 나오면은 other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some people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others가 의미하는 건 지민아 other people일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더 느리게 작용하는 효소의 버전을 가지고 있겠더라. 어떻게 한다? 더 느리게 작용한다. 그러면 더 느리게 작용하는 거의 결과가 뭔데요? 조심해 볼까요? 구조 잡고 갑시다. It takes 투부정사를 먼저 잡아줄게요. It takes 투부정사. 일단 보통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예전에 중학생 때부터 봤던 게 It takes 시간명사 투부정사 이런 개념이 저희가 중학생 때 봤을 겁니다. 어떤 뜻이었었죠?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었었어요. 한 번 더 해볼까?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구조를 잡아보면은 이 takes 나와 있어요. 그쵸?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시간과 관련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longer 더 오래라는 시간과 관련된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take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러분 그 30번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 take가 또 쓰이게 될 거니까는 중점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It takes far longer예요. 그럼 비교급 강조부사 나오면서 들어가는 거지. much, still, even, a lot 가능하겠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투부정사 앞에서 나오는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 되겠죠?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뭐가? 그들의 시스템. 아까 얘기했니 연지야? 시스템은 신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들의 신체가 됐어요? 그들의 신체가 주어처럼 그들의 신체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야. 무엇을 제거하는데? 카페인의 똑같은 양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은유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은유 같은 경우도 밤에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그쵸? 그럼 은유는 카페인에 대한 효과가 예민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예민해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은유와 연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sensitive to 한 단어로 잡아놔야 되겠지. 매우 예민합니다. 무엇에? 카페인의 효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다음 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나올까? 이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어떤 요소였습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효소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카페인의 제거 속도가 굉장히 낮을 거야. 그래서 추가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었습니까? 카페인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 여쭤봐야 돼요. 저는 잘 못 느껴갖고. 혹시 연지는 카페인의 영향에 실제로 많이 예민한가요? 어때요? 신체적인 반응이? 평소보다 잠이 잘 안 오기도 해요. 은유는 어때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 되게 차분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되게 차분하셔. 화도 안 내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야. 정말 정신이 없고 막 욕을 하셔. 혼잣말로. 정말로. 혼잣말로 진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했더니 아니 글쎄 말이야 하면서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게 뛴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대요. 혹시 은유도 그런 적 있어요? 맞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갖고 정말 그 아무런 일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전적 요소가 일단 한 가지가 나왔었죠. 카페인 민감도의 연관성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다음 커트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가는 거야. 한 잔은 무엇의 차나 커피의 한 잔인데요. 보통 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근데 아침에 마시게 되는 커피나 차 한 잔 역시 will last, 지속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last는 지속되다일 때 자동사의 특징이 있으니까 수동태로 전환할 수가 없겠죠. 아침에 마시게 되는 커피 한 잔이나 차 한 잔은 그 하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카페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nd 그리고 조심. Should they have a second cup? 여기까지만 잡아볼게요. 그리고 미리 구조를 편하게 잡아볼게요. 2분부터 시작해서 afternoon까지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좀 특이해요. 아까 인하보고 학생들은 딱 유출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여기 학익요고 반에서도. 지금 우리가 방금 보이는 두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 should, they, have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뭐처럼 보이냐면 이게 의문문 어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머릿속으로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의문문 어순이면 선생님 첫 번째 조건은 문장 부호가 물음표일 거예요. 그쵸? 의문문이면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시기에 그 문장 이브닝 다음에는 피리오드,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물음표가 아니죠. 그러면 의문문 어순을 이루는 첫 번째 구조는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도치였어요. 부정어나 부사나 때로는 형용사와 같은 친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뺄 때 우리는 의문문 어순으로 전환이 되는데, 심지어 이 문장에서는 부정어나 부사 계열도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의 조건 두 번째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민이는 그러면 어떤 조건 때문에 의문문 어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편하게 해도 인하부고 타임도 여기선 대답을 못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 특징을 줬거든요. 잘 봐봐요. 콤마 엔드 나와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콤마 엔드가 나오면 새로운 문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콤마 엔드 다음에 얘가 새로운 문장인데 이 문장의 끝을 보니까 콤마가 찍혀 있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새로운 문장이 지금 나오고 여기가 지금 미래 시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장이 나올 때 콤마를 찍고 뒤에 문장을 찍었었죠, 답이사? 그렇죠. 부사절이 먼저 나올 때 부사절을 다음에 콤마를 찍고 주절을 썼었어요. 원칙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사절의 조건은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부사절 접속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선생님, 부사절 접속사가 없으면은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분사구문이겠니, 은유야? 그러면 얘랑 같은데 지금 얘를 생략시키지 않았다는 건 분사구문으로 적용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됐을까? 이걸 말하니까 인하부고가 캐치했습니다. 우리 영어 1학기 교과서에서 이 표현이 마지막으로 without 가정법으로 딱 끝나게 됐었죠. If you wanna for, if you had not been for. 그쵸?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연지야? 도치. 무엇을 생략시켰지? 뭘 생략시켰어, 은유야?
아니 여기 도치시킬 때 if를 생략시켰죠? 그러면 if를 생략시키게 되면 were, it, not, for가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버퍼가 되고 except나 except for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without 명사 이렇게 나왔었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친구 if they should have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if we wanna for나 if we had not been for 같은 경우는 가정법 아닙니까? 가정법 맞죠. 그러면 이것도 가정법인가요? 이 친구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should 가정법이라 불러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저랑 필통 했었을 때요. should 가정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가 설명만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should 가정법은요. 저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게 될 때 should 가정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갔었을 때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다른 음식이랑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얘기를 했었더니 그 원어민 종업원이 뭐라 그러냐면 should 가정법을 썼거든요. should 가정법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자. If you should change the food.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당신이 음식을 바꾸셔야 한다면 이거 맞죠? 그쵸? 근데 이게 속뜻은 뭐냐면 은유야 답이사 지민아 연지야. 바꾸실 일은 없겠지만 굳이 정말로 바꿔야 하신다면 이런 속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되게 격식체로 표현하는 거거든. 존경심 있게. 똑같아요. if를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두 번째 잔을 마신다면 일단 이게 직역이죠. 속뜻은 뭐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연지야?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침에 한 잔 마셔도 카페인이 계속 지속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잔을 마신다면 그러니까 마실 일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굳이 마셔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should 가정법은 반대의 성향을 띠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법에서는 뭐 가정법 과거를 제외하고 가정법에서는 if가 대체적으로 생략이 되는 경우가 흔해요. 가정법 과거는 이때 생략돼요. if 주어 과거 비동사일 때 if가 생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제외한 가정법 if 주어 과거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가 빈번하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가정법이기 때문에 if를 생략시키면서 마치 were not for가 된 것처럼 if가 생략이 돼서 의문문 어순을 취하더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도 지금 일치시키지 않았다는 거 will, 미래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 문제는 언제나 should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if가 다시 들어가면은 주어하고 should 계열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자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특징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이걸 쓰라는 거는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법 변형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해볼까요? 다시요. 아침에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역시 하루 내내 지속이 될 건데 그들이 마실 일은 없긴 하겠지만 굳이 두 번째 잔을 마신다면 심지어 오후 굉장히 이른 시간에요. 뭐 한 2시나 3시 이런 시간에 정말 마신다면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it to 감옥 직목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뭐를 알게 돼요? 일단 어렵다고 알게 될 건데 무엇이 좀 어렵죠? 저녁에 잠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쵸? 뭐 카페인 민감한데 굳이 한 잔 더 마시면 잠자기가 어렵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재였습니다. 두 번째 소재는 여기 나와요. 에이징. 여기서 에이징이라는 거는 나이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이에요, 나이.
연로해지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소재, 나이를 먹는 것 역시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요? 바로 카페인의 제거의 속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카페인의 제거의 속도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카페인에 꽤나 민감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더비더비가 출동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테이크 투부정사 계열이고요. 그럼 여기서 테이크도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겠고, 마지막으로 and thus, 그리고 따라서 문장 끝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은 더비더비, 더 이러할수록 더 이러하다가 되면서 마지막 비교급을 강조해 주겠죠. 카페인의 제거의 속도에 변화를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the older we are, 우리가 더 나이가 들수록, 됐어요? 더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 아까 그랬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라고, 은유야. 더 오래 걸립니다. 뭐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 아까 나왔었던 답이 시스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강조해줘야 되지. 더 민감해지게 돼요. 우리가 더 민감해지게 되죠. 언제? In later life라고 나오는데 이게 노후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 후세의 삶이니까는 뭐 중년의 삶, 그러니까 이걸 뭐 노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나중의 삶의 이런 의미. 노후에 우리가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sensitive to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무엇에 더 예민해집니까? 카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영향에 더 예민해집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다비 씨는 커피를 좀 즐겨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비 씨의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뇌와 신체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거네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커피 되게 좋아하시고요. 저희 엄마가 여행 가실 때마다 에스프레소 잔을 이렇게 항상 사오실 정도로 에스프레소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양반이 커피를 밤에 못 먹어.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겠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의 뇌와 신체가 이제 카페인을 제거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수면을 방해하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냅시다. 두 번째는 나이 먹는 것과 관련돼 있었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더비더비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뇌와 신체가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수면 방해 영향에 민감하게 되겠네요 하면서 끝나는 게 30번 카페인 민감도의 연관성입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한간에는 간이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하다. 왜냐면 간은 각종 독성 요소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유하고 연지도 사회생활하면은 커피를 좀 드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간 때문이니까는 뭐 제가 영양 보조제를 조금 챙겨드려요, 연지야? 은유 챙겨드려요? 나부터 챙겨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30번 지문입니다. 31번 지문입니다.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똑똑한 마케팅이 반항자에게 미치는 영향. 긴가민가 할 수 있는 지문. 그럼 뭔 말인 줄 알지? 조금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똑똑한 마케팅이 반항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좀 궁금해야 되는데요. 일단 반항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부터 저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은유는 무선 이어폰을 끼시죠? 다비 씨도 무선 이어폰이고요. 연지는
지민이도 그렇죠. 근데 얘를 나라고 할게. 내가 우리 여러분 친구예요. 응? 난 무선 이어팟 안 껴. 나는 무조건 줄 이어폰을 끼지. 너네 모르는구나. 원래 이어폰의 시초는 줄 이어폰이야. 이게 지금 반항자라는 거거든요. 무엇에 반항이 되는 거냐면 주류 소비 문화에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반항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햄버거를 먹을 때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닭갈비를 먹을 때 누룽지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여기 나오는 반항자예요. 그럼 여쭤볼까요? 지민이한테 여쭤볼까요? 마케터 같은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팔기가 쉬울 것 같은데 주류 문화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특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bels. 얘네가 반항자예요. 반항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들은 반항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을 조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류 문화를 주류 물건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주류 물건들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남들이 다 인생 네컷 찍을 때 혼자 디지털 카메라 찍는 사람 혹시 다빗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반항자는 아니죠. 그런 부류가 없다면요. 연지는 어때요? 남들 다 탕후루 먹을 때 혼자서 생수 드시는 친구가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반항자이긴 하겠는데. 그리고 은유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어글리 슈즈라 그랬었지? 남들이 다 어글리 슈즈 신고 다닐 때 혼자 삼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반항자가 되는 거. 뭐야? 너네 은유가 반항자라는 게 아니라 너네 혹시 소비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니 좀 경각심을 가져라. 나는 내 뜻대로 살란다. 이들이 일단 반항자라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주제문이 방금 등장했네요. 하지만 영특한 마케터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 곧 반항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Just like 마치 모처럼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뭔 소리야? 우리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항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클레버가 돼야 되겠죠? 쉽진 않을 거야. 그치? same.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됐어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 라는 건 이제 주류 소비 문화가 되겠죠? 연지도 갖고 있고 지민이도 갖고 있고 다빗이 은유 모두가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may turn some people up from an idea. 단어 하나만 잡고 갈게요. turn 사람 u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다비사, 턴업 하면 어떤 느낌이죠? 그렇지, 불을 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을 끄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재미없는 것과 관련해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관심이 턴업가 됩니다. 그러면 턴 사람 업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흥미를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턴, 여기 사람, up 이렇게 된 거야, 답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할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흥미가 사라지는 거지, 지민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항자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 모두가 그것을 해.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반항자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왜? 나는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잖아. 남들 무선 에어팟 낄 때 나는 줄 이어폰 끼는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부터 조심하자. 이러한 사람들은 will look for, 찾아요. 무엇을 찾습니까? 대안점들을 찾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안점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이 대안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해야지. 그게 대안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속뜻은 다른 물건을 찾을 거야. 자, 그럼 왜 다른 물건을 찾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반항자예요. 그쵸?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alternatives, 대안적인 물건, 다른 물건을 찾을 거고 여기 되게 재밌어. 잘 봐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콤마 위치 if cleverly planned. 만약 계획만 잘 된다면 됐어요? 던졌어. 계획만 잘 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어? 정확하게 이것이 될 수 있지. 정확하게 이것이 될 수 있지. 여기서 끊고 가십다. 작년 선배들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어려워했거든요. 일단 콤마 위치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관대의 계속적인 용법이 맞고요. what 앞에 선행사 없어요. 그쵸? 얘도 명사가 아니에요. 그쵸? what 뒤에 어떤 문장 나와야 되지, 은유야? 선행사 없고?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 그럼 봐봐봐. believe의 목적어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러한 반항자들은, 여기 반항자, 이러한 반항자들은 대안적인 것, 다른 물건을 찾을 건데 그 다른 물건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마케터나 설득하는 사람, 그냥 마케터라고 해도 괜찮아요. 똑똑한 마케터가 원하는 것이 될 거야. 여러분에게 하여금 믿도록 원하게 하는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정리 안 했죠? 해야죠. 그러면요. 반항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됩니까? 다른 물건을 찾아요. 주류 문화에 반항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물건이 무엇이 될 수 있대? 마케터가 너가 믿기를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대요. 야, 그럼 얘들아 이거의 속뜻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 물건의 성격은 뭐예요? 마케터가 너가 믿기를 바라는 것. 그럼 이 물건이 뭔 줄 알아? 이 물건이 바로 마케터가 파는 물건이 되면서 마케터가 판매하는 물건이고, 그치? 그리고 반항자가 찾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다른 물건을 찾을 겁니다. 대안점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점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케터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것, 즉 여러분이 이걸 구매하기를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케터가 교묘하게 믿기를 다른 거야. 어떤 믿기를 달았죠? 이 대안되는 물건을 여러분한테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낚시 한번 해볼까 이제? 잘 따라와. 여기 놓치면 끝 이 지문.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주기를 원해. 원트 목적어 투 부정사. 어떤 생각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면 하면서 if의 문장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좀 고려해 주기를 원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I는 마케터예요. 그리고 너는 반항자야. 어떤 생각을 고려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물건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됐어? 그리고 알고 있다면 1번, 2번이네. 만약에 내가 안다면 여기 1번
원한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면. 됐어요? 자, 무엇을 알지?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 무엇을 알아? 잘 봐봐. 너가 엄청나게 거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대. 됐어? 무엇을 거부해? 인기 있는 생각, 즉 대중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대. 야, 그러면 유는 100% 반항자가 맞지? 아, 저 사람 딱 보니까 줄 이어폰을 끼고 있네. 그러면 무선 이어팟을 안 끼고 있으니까 저 사람 딱 봐도 대중적인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반항자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됐어? 그런데 그 대중적인 인기를 왜 거부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뭐 독립심, 뭐 독자심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독자성, 그리고 여러분의 독특함, 개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여러분의 독립심, 또 여러분의 개성, 독특한 거니까 여러분의 개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 일단 내가 알고 있다면, 자, 어떻게 클레버하게 마케터를 해야 될까요? 연지가 분명히 반항자인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프레젠트 할 수 있어. 보여준다, 제시한다,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응? 뜬금없어 해야 돼, 답이사.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줄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 은유가 얘기해 볼래? 반항자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잖아. 근데 먼저 보여준대. 물건 안 팔 거야? 콤마 which?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가는 거고, reject의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저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분필 진짜 불편해, 이거. 아, 됐어. 됐죠? 나는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의 의견이란 건 뭐냐면 너가 거부하겠지? 됐어요? 그 다수의 의견을 근데 네가 거부하겠지? In favor of 무엇에 유리한 쪽으로? My actual preference. 내가 그 잘 보라 그랬다. 무엇에 유리한 쪽, 이것도 적어줄까 그냥? 뭐뭐에 유리하게. 뭐 이거는 뭐뭐를 선호해서라는 의미였었고요. 제가 아까. 무엇에 유리하게 너는 다수의 의견을 거부할까? 나의 실제의 선호도에 유리하게 다수의 의견을 거부할 것이다. 자, 우리 속뜻 좀 볼게요. 선배들이 여기 어려워했다 그랬죠. 나는 누구였어요? 나는 마케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선호하는 거니까, 맞아요?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너는 다수의 의견을 거부할 거야. 이게 지금 낚시하는 거라고요. 슉 던졌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 마케터가 반항자에게 물건을 어떻게 팝니까?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줘요. 먼저 보여줌.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는 곧 반항자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 뭐냐면은 마케터가 실제로 의도한 거야. 왜?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반항자의 거부가 되겠지.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원문에서는요. 다수의 의견을 먼저 보여줄 건데 당연히 너는 그걸 거부할 거야. 근데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그걸 거부할 거라고. 자, 여쭤볼게요. 지민이가 이해했었을 때, 우리는 아직 다음 내용을 몰라요. 다음 내용을 모르지만
왜 이게 교묘한 의도가 될까요? 이게 왜 교묘한 기법이 될까, 이게? 반대로 접근한다. 요 말 좋아요. 이 말이 다음 문장에 나올 거거든요. 미리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터고 연지가 반항자예요. 연지는 무엇에 반항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 반항하신다고요? 진짜 심하네. 농담이고. 연지가 예를 들어서 무선 이어팟을 안 껴요. 항상 줄 이어폰을 껴요. 그래서 내가 연지를 가만 보니까 제가 줄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 아,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아유, 혹시 무선 이어팟 찾으러 오셨죠? 이거 그러면 괜찮으세요? 최신형이거든요. 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고객님 이거 관심 없으시구나. 옳거니. 딱 걸렸다. 내가 팔고 싶은 건 무선 이어폰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고객님 지금 딱 보니까 줄 이어폰 끼고 계신 거 보이는데 이거 이번에 최신형이거든요. 근데 학생과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이거 많이 사가더라고요. 심지어 오늘까지 20% 할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요거 한번 착용 한번 해보실래요? 와, 완전 딱 우리 학생 거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연지의 기가 살랑살랑살랑해집니다. 어차피 안 살 거 알아요, 나도요. 무선 이어팟은 안 살겠죠? 톡 하고 던지면서 요쪽으로 픽 하고 돌리는 거야. 자, 그럼 연지는 구매를 하겠지. 그래서 다음 문장 봐봐봐. 우리는 비동사 PP 나와. 우리는 종종 속임수를 당합니다. 뭔 소리야, 은영? 우리는 종종 속아요. 그쵸? 뭐 하려고 할 때 재밌어. 뭐 하려고 할 때 we try to 부정사, 유지하려고 할 때 무엇을 위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무엇의 입장? defiance, 반항 이란 뜻입니다. 반항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종종 속는다라는 거야. 연지가 맞잖아요. 저는 그거 안 사요. 저는 주류 문화 싫어해요. 이렇게 반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 때조차 그러면 고객님 이번에 줄 이어폰 나왔는데요. 그걸 구매하게 되면은 결국에 마케터의 의도대로 누군가는 그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있다는 거야. 은유도 마찬가지겠지. 은유는 내가 보니 은유 저기 뭐야 카메라 같은 거 들고 다니던데. 그치? 그럼 봐봐. 뭐 지민이 카메라 들고 다녀요? 안 들잖아요. 딱 보니까 쟤한테는 디카를 팔아야 되겠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거 화소가 몇만 화소냐 요즘에? 6천만 화소예요. 달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폰카 안 사용해요. 그럼 뭐 사용하시는데? 디카 사용해요. 알고 있었거든, 네 목에 달린 거. 그러면은 요거 어떠세요? 요거 완전 보급형인데 크기는 더 작고 이거 6,200만 화소예요. 조금 더 좋을 건데 어떻게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실까요?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군요 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가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러한 반전을 사용해요. 이게 뭐였었지? 아까 지민이가 말한 거? 반대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야? 이러한 반전의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케터겠지. 마케터는 이러한 반전을 사용합니다. 왜? To make 목적어 choose 동사 원형 여기를 또 걸겠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여기를 또 걸겠습니다. 이러한 반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반대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데 독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어떤 선택권을 여러분이 직접 독자적으로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가 멋있어. 아니 좀 무서워. which suit.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옵션을 꾸며주는 게 맞는 관계대명사예요. 대개체 연지야. 근데 그것은 suit 어떤 뜻? 딱 맞다. 그쵸?
딱 부합하다. 무엇에 부합하는데 그들의 목적에 딱 부합하는 선택권을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 반전을 사용한대요. 답이. 그러면 여기서 대여는 마케터일까 반항자들일까? 그들의 목적에 딱 맞는. 그렇지. 마케터의 목적대로 요거. 마케터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자신들의 목적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독자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대 기법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보이십니까? 완전 클레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some brands, 일부 브랜드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할까요? take effect of 한번 적어보고요. take effect of라고 말하면 우리가 왠지 막 효과를 가지다 이런 뜻으로 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take an advantage of 아마 이런 표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은 have taken full effect of라고 하나요? 일부 브랜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반항심을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 쪽으로 향하는 반대예요? 메인스트림. 이게 아까 주류예요, 주류.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류 문화겠지? 주류 소비 문화, 이런 느낌. 주류 소비 문화 쪽으로의 우리의 반항심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브랜드들은 반항심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이니까 아주 영특한 마케터가 있는 브랜드가 되겠죠. and 그리고 positioned네. 그러면 1번, 2번. 그리고 위치시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세요. themselves. 주어 목적어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그 브랜드들을 무엇으로 위치시켜 놓냐면 바로 자신들도 반항자더라 라는 입장에 놓은대요. 그 브랜드도 반항자다 라고 두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which has 이게 결국에는 만들게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 비강부. 훨씬 더 강력한 브랜드의 충성심을 만들게 되죠 라고 말하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까지 정리할게요. 마케터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 어떤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했었었죠. 마지막 결과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은 반항심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소비자 그 반대하는 반항자들이 원하는 거를 실제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 자체도 반항자가 될 수 있겠지. 우리는 다른 기업과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에 합쳐서 뭐가 돼? 바로 브랜드의 충성심이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31번 지문이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수업하면서 이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연지는 러쉬라는 그 제품을 알아요? 회사? 그 회사가 보통 뭐 향수나 베스밤인가요? 샴푸 그런 거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들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학적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딱 하고 내걸어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어때요? 뭐 지민이 어떤 물건 살 때 동물 실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사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 문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제품 안 살 거야. 주류 문화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보게 되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이 있다니 하면서 주구장창 러쉬 제품만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동안 저도 그 환경과 관련된 지문을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게 호랑이를 살리자 뭐 그런 교과서 내용도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동안 러쉬 제품만 샀었어요. 러쉬 샴푸도 사고 러쉬 바디워시도 사고 러쉬 스크럽도 사고. 근데 그 유통기한이 있다. 근데 그걸 안 지키면 다 폐기되는 거거든.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러쉬와 같은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 충성심이 높아질 수 있겠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항자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지문을 이해했으면. 지민이는 반항자예요? 아니에요? 연지는? 아니에요? 다비씨는? 은유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딱 제가 봤었거든요. 한번 스쳤는데. 근데 왜 필통 집어넣으세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반항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 사람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2번까지 가야 돼요. 추상적인 드라마에서 친숙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추상적인 드라마에서 친숙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자, 이게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됐어요? 덩치는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드라마라는 말을 우리가 좀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지민이가 질문했었던 지문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실전에서 저희가 한번 했었을 때요.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연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 혹시 연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의료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드라마를 시청했나요? 그랬어요. 혹시 다비 씨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뭔지 알아요?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은유 봤었어요? 지민이 봤었어요? 누구는 쇼츠로 봤다고 하던데 그게 구치소, 교도소인가?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다비 씨는 직접 구치소를 다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인 드라마 아니야, 갈 일 없어 은희야, 그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관련된 영화라든지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기업의 그 오너라고 하나요? 기업의 오너가 이제 이제 회장님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뭐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조폭이 돼야 되나요? 우리가 직접 기업의 회장님의 자손이 돼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도대체 친숙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가 나오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가 한 문장인데 너무 쓸데없는 말이 끼어 있으니까 소재만 잘 잡아보자고. 일반적인 드라마가 소프 오페라인데요? 아니야, 이게 드라마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소프가 무슨 뜻이에요, 지민아? 비누죠. 그래서 옛날에 1940, 50년대 미국에서요, 어머님들, 주부들께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거품 내면서 무엇인가 시청하는 거, 그걸 소프 오페라라고 하거든요. 일일 연속극과 같은 게 소프 오페라입니다. 그냥 드라마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드라마는 만들어냅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빨간 펜. 추상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추상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이다? 정말 추상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세계관을 만듭니다 하면서 이니치 약간 웨어 느낌 잡을 수 있겠지. 이제는 요렇게, 그치? 그런데 그 추상적인 세계관에서 여기 진짜 쓸데없는 말 덩어리. 그런데 그 추상적인 세계관은 highly, 매우, very예요. 그쵸? ly, 매우 복잡한 웹이. 자, 무엇의 웹? relationships의 웹이야. 일단은 그 이니치의 주어가 웹이고 여기 단수 맞지, 은유? 그래서 수일치가 여기가 지금 단수 동사 내에 잘 끊지 않으면 relationships를 보고 s를 또 빼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web of 블라블라 여기 부분을 그냥 관계망이라고 할게요. 관계망.
요만큼을 합쳐서. 그런데 그 추상적인 세계관에서 복잡한 관계망이라는 것은 연결시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드라마나 뭐 연속극 영화 보면은 어떤 등장인물마다 서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뭐 적대적인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게 그거예요. 그쵸? 관계망이라는 것은 그 가상의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주고, 아휴, 이런 말이 왜 껴들어가냐 도대체. 그 등장인물들은 누구냐면, 주간대의 등장인물들은 누구냐면, exist in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존재하는 등장인물들인데, 먼저 오로지 어디에서 먼저 존재하던 등장인물? The minds of the program's creators.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먼저 존재하던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어우 진짜. 야 등장인물들은 당연히 먼저 작가의 마음속에 있었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건데 뭘 말을 이렇게 써놓냐고. 프로그램의 창작자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가의 마음속에서 먼저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 그 등장인물들은 또 어때? 1번, 2번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은 그러고 나서 다시 만들어지더라. 야 그렇겠지. 다시 만들어지겠지. 어디에서? In the minds of the viewer. 시청자의, 보는 사람이니까 답이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작가의 마음속에서만 먼저 존재하던 가상의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응? 당연한 거잖아. 일단 소재는 뭐야? 소재? 드라마는 추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세계관에서는 복잡한 관계망이 등장인물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등장인물들은 작가의 마음속에서 먼저 존재하다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더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은희야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잘 봐봐. 자 여기 조금 긴장. i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에요. 근데 잡아놓고 가세요. 일단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차지하지. 콤마. 됐어?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면 이 친구는 지금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가정법 과거 뭐 떠올려야 돼? 시제 일치 현상을 떠올려야 되겠고. 여기에 would가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건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가정법은 언제나 시제 일치 포인트죠. 나 여기 있잖아 은유야 지민아. 해석 먼저 할 거고 설명 좀 이따 할게. 따라만 와봐봐. 여기 덩치 커요. 설명 좀 이따가 할게요. 해석 먼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답이 시청자. 시청자인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면 얼마나 많이 크게 끊었어?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 법, 그리고 심지어 일상생활의 물리학을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여기가 한 파트예요. 다시 해줄게. 잘 따라와 봐봐.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 법, 일상생활의 물리학을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됐어요? 설명 좀 이따 합니다. 해석 먼저 했어.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랑 똑같이 뭐 하기 위해서 to follow 여기선 따라가다인데 이게 그냥 이해하다라고 해도 괜찮아. 어떤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speculate
추측하다, 뭐 묵상하다 뭐 이런 뜻도 있기도 하고요. 추측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줄거리죠. plot. 줄거리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청자가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학과 법학과 일상생활의 물리학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곧 알게 되겠죠. 무엇을 알아요? 여기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It is considerable. 와, 상당한데? 와, 대단한데?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뭐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또 까먹었네. 아까 저기 민준이하고 태훈이가 알려줬는데 그거 뭐였지? 그 드라마 이름이? 엄청 비웃음 당했는데 우당탕탕 우영우였나? 민준아? 뭐였지? 자충우돌 우영우? 진짜 아까도 그랬어. 제가 그걸 안 봤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법학과 관련된 드라마가 맞아요. 그쵸? 자, 그럼 그거 안 보신 분? 저만 안 봤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었을 때 법학과 관련된 드라마니까 1화, 2화, 3화를 보기 위해서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공부를 하고 법학과 관련된 사전적인 지식을 미리 학습하고 연지는 봤나요? 그냥 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법학 드라마인데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뭐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법학과 관련된 드라마를 시청자가 알아야 하나 봐. 그치? 이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줄거리를 생각하고 줄거리를 따라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법학과 관련된 내용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어저께 여기 구월동 CGV에 갔다 왔어요. 정 원장님이랑 황 원장님이랑 영화 보고 왔거든요. 에일리언 로물루스 보고 왔어요. 만약에 에일리언 로물루스라는 영화를 제가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주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가 무조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라면은 그 영화 안 볼 겁니다. 우주와 관련된 드라마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빗은 어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다고요? 그럼 거기 의료계와 관련된 내용 맞죠? 사전적 지식 갖고 그거 공부하고 영화 봤나요, 드라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이냐 이걸 보여줘요. 잘 봐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상당하냐면 적어도 as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건데 뭐만큼이나 지식만큼이나 거의 다 왔어. 무엇에 요구되는 지식입니까? 이해하고 추측하기 위해서 생각이야.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만큼이나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런데 무엇을 이해하지? A piece of modern mathematics. 현대의 수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현대의 수학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And in most case, 그리고 대체적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지식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은유한테 여쭤볼 거예요. 은유는 현대의 수학을 이해하는 게 쉽나요? 저도 어렵거든요. 누군가 아까 태훈이는 네,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현대의 수학을 이해하고 추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 유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 분야예요. 그렇죠? 현대의 수학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적어도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됐어요.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그 줄거리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그건 정말 상당한 노력이 들 것이다. 답이 됐어요? 은희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연지, 지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쵸? Yet, 하지만 흐름 한번 바꿔주면 되지? 하지만 시청자들은 따라갑니다. 이해합니다. 드라마를 어떻게 따라가요?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지난번에 얘기했던 친구.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검찰과 관련된 지식, 법률과 관련된 지식, 의료계와 관련된 지식이 없이도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시청자들은 viewers,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ope with, 다루다란 뜻이지. 어떻게 그러한 추상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추상적인 세계를 만드나 실제로 굉장히 쉽게 그 세계관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청과 관련된 추상적인 세계, 의료와 관련된 추상적인 세계, 우리는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러한 추상적인 세계관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카트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추상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카트 보게 되면 물론 그 이유가 뭐다? 왜냐하면 추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한다? 지난번에 나왔었지. 비동사 based on이랑 똑같은 거. 어디에 기초한다? 됐어요? 어디에 기초한다? 완전히 친숙한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됐니? 친숙한 구조에 의존한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구조에 의존하더라.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선생님, 그 친숙한 구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친숙한 구조가 누구예요? 등장인물들은 어디에 있는? 드라마에 있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 속의 등장인물들은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있는, 여기서 them은 그 등장인물이겠죠? 등장인물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과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은 어떻다? 매우 많이 like하더라. similar to의 표현이겠구나. 뭐뭐와 유사한, 그쵸? 그 등장인물들은 어떻다? 굉장히 유사하더라. 누구와 유사해요? 바로 실제적인 사람들과 실제적인 관계들과 비슷하더라. 그런데 그 관계들은 또 뭐냐면 experience의 목적어가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every 단수역 고침인, 즉 우리가 매일매일, 즉 연지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들과 현실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숙한 구조에 의존한다라는 말 자체는 현실 세계와 유사하다라는 거군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도 변호사들도 나오고 검사들도 나오고 판사들도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 변호사들이 먹는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보다 현저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변호사가 먹는 게 대단해요? 김밥 먹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서브웨이도 먹던데요? 그 우리도 김밥 먹을 수 있나요, 은지야?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의료계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을 수 있겠지. 닥터 최, 혹시 그 702호에 있는 그 페이션트가 최근에 라스트 나잇에 굉장히 그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고 그 지금 혈액 그 농도가 인크리스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좀 쓸 수도 있어요. 좀 지랄맞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대강 이해를 하면서 그 의사와 어떤 의사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죠. 야, 저 사람들 아마
다음 화에서 사귈 거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딱 보니까 눈빛이랑 BGM 보니까 서로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뭐야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소재이기 때문에 우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빈칸이었었나요? 아니었나? 여기가 이제 그 지민이가 질문했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빨간 펜으로 가볼까요? 따라서 그 드라마에서의 추상이라는 것은 됐어? is only 자 오로지 무엇일 뿐이야? 한 단계 removed 되어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아마 지민이가 제거된이라고 했을 거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remove가 제거하다가 맞는데 이것만 놓고 보는 거야. removed의 독자적인 1번 뜻이 뭐냐면 들었어? removed의 독자적인 1번 뜻은 동떨어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해설할 때 저는 동떨어진으로 해석이 되면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드라마에서의 추상이란 한 단계 동떨어진 것뿐입니다. 무엇과? 현실 세계관과 한 단계 동떨어진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느낌입니까? 바로 현실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한 그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 다 웃을 때 웃지 못하죠. 저게 왜 웃겨라고 해요. 그럼 그들은 뭐야? 현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과 관련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드라마의 추상이라는 것도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 정신적으로 필요한 훈련은 그러니까 굳이 훈련을 하자면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훈련을 하자면 required to follow a soap opera 몇 가지 필요한 건데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제공됩니다. 뭐에 의해서 제공되죠? 끝난 거 맞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럼 뭔 말이야? 그럼 뭔 말이야?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한 건 뭐야? 일상생활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러면 일상생활과 드라마는 유사하더라 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 라고 말하는 라고 말하는 내용이 32번 지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죠. 도대체 저 추상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쵸? 여러분 재벌 2세와 관련된 드라마를 보더라도 꼭 가난한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져서 자네 우리 아들 만나지 말게 하고 돈봉투를 딱 주워주지만 어머니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딱 봐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상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벌 2세의 드라마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도 이해할 수 있고 의료계, 교도소와 관련된 드라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일상과 큰 차이가 없더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종료하고 단어 시험 바로 시작할게요.